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기계공학 일반 7번째 영상입니다. 대상은 1학년 5반. 출석 체크는 학번으로 하시고요. 레포트는 7-학번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력학과 에너지입니다. 연력학과 에너지. 이번 파트는 연력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연력학은 에너지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너지는 뭐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변화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어떤 물체가 멈춰 있으면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힘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겠죠. 그 힘의 원천이 에너지란 얘기죠. 연력학은 그리스부터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얘기입니다. 열에서부터 우리가 인간이 필요하는 힘을 얻는데 얼마만큼 유용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연구가 연력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연력학 1법칙이라고도 하고, 정의는 상호작용 중에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는 있으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 1-1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 1-1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난간 위에, 절벽 위에 지금 바위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바위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죠. 위치 에너지가 열만큼 갖고 있고, 바위 덩어리는 아직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서서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는 아까 10에서 7, 운동 에너지는 0에서 3, 서서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고, 이 수면에 닿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아마 10만큼 되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될 겁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습니다. 단지 형태만 변할 뿐입니다. 그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단순한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 대한 표현입니다. 에너지가 연력학적 상태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림 1-2입니다. 인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인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실험 선수가 에너지를 5만큼 흡입하고 1만큼은 몸속에 저장하고 4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배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는 1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림 1-3. 뜨거운 커피잔이 70도, 외기 온도가 20도입니다. 뜨거운 커피잔은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20도가 되겠죠. 연력학 1법칙으로 설명하면 이 뜨거운 커피잔이 20도까지 열이 떨어진 만큼, 뜨거운 커피잔이 이런 열량은 공기가 얻은 열량과 같다.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커피잔이 75도, 80도, 90도가 되려면 외기에서 그만큼 열을 빼앗아 와야죠. 70도, 80도, 90도가 되려면 이 뜨거운 커피잔이 90도가 되려면 내부에서 열을 빼앗아 와니까 이 뜨거운 커피잔이 90도까지 될 때까지 필요한 열량은 외기가 이런 열량과 같다. 연력학 1법칙으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뜨거운 커피잔이 스스로 90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의 흐름은 어떻게 돼?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 뜨거운 커피잔은 스스로 90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70도가 20도가 됩니다. 70도가 71도, 72도는 될 수 없습니다. 자연계에서도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걸 설명한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양뿐만 아니라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를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품질성을 갖고 있다.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고석에서 저석으로. 고전 연력학과 현대 통계 연력학입니다.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고전 연력학입니다. 개개의 입자 거동에 대한 연구보다는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시적인 접근 방법, 미시적인 접근 방법, 입자의 집단들의 평균 거동에 대한 것은 통계 연력학을 본다. 연력학의 응용 분야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활동은 뭐예요?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력학과 관계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 자, 태양열 제비입니다. 태양열에서 이게 지별판이고, 지별판에서 만드는 열이 이 온수 탱크에서 차가운 물에 이 열을 전달하면 그 뜨거운 물이 우리가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죠. 냉장고, 냉동고와 보트, 우리 내연기, 이것도 제트 엔진, 자, 우리가 발전소에 있는 냉각탑, 응축기 역할을 하죠. 체온, 우리 인체의 체온도 지대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자동차 내연기관, 풍력 터빈, 터빈은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풍력 터빈이죠. 유체가 갖고 있는 속도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음식 요리 과정, 고온, 그 다음에 산업 공정에서 쓰는 공기저하라든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산업 같은 데 쓰는 열공정, 필요한 데는 산업 공정에도 연력학이 쓰입니다. 자, 물리량이란 차원과 단위의 중요성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량이란 차원에 의해 그 특성이 규정된다. 차원에는 약 7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질량, 시간, 온도, 전류, 그 다음에 빛의 양, 물질의 양, 이 7가지 기본 차원인데 그 차원에 의해서 물리량이 특성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 시간분의 거리가 차원이죠. 1차 차원. 이 시간과 거리에서 물리량인 속도의 그 특성이 규정될 수 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가속도도 시간과 속도의 관계고 힘도 어떻게 돼요? 질량과 가속도 관계고 일도 힘과 거리의 관계고 동력도 시간분의 일의 관계니까 자, 그 차원 하나하나에 보면 그 물리량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차원에 부여된 임의의 크기를 단위라고 했습니다. 아까 7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자, 질량의 단위, 길이의 단위는 메타,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시간의 단위는 세크, 온도의 단위는 절대 온도, 전류의 양은 암페어, 빛의 양은 칸델, 물질의 양은 몰,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설명이 나왔네요. 질량, 길이, 시간, 온도와 이 몇 가지 기초, 7가지가 1차 차원이고 1차 차원에서 1차 차원 기본 차원이라고 1차 차원에서 유도된 차원을 2차 차원 또는 유도 차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계는 SI 단위계와 영국 단위계 있습니다. 이 SI 단위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시치열의 대부분 이걸 쓰죠.
그런데 이게 단위는 관계가 십진법으로 근거로 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단위이겠지만 영국 단위계는 고유 단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명확한 수치적인 근거가 없고 자, 여러 단위의 임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매우 어렵고 어떻게 될까요? 전환하기도 SI 단위기로 전환하기에도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얘기네요. 표 1-1 아까 7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1차 차원. 자, 길이의 차원은 길이의 단위는 메타,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시간의 단위는 세크, 온도 단위는 켈빈, 자, 줄리의 양은 암페어, 빛의 양은 칸델라, 물질의 양은 몰. 그 다음에 우리가 십진법. 자, 우리가 10의 12승은 테라, 10의 9승은 기가, 6승은 메가, 3승은 킬로, 2승은 헥토, 마이너스 3승은 밀리,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마이너스 9승은 나노, 12승은 피코, 마이너스 2승. 자, 아까 200ml. 야,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0.2L고, 1kg은 10의 3승이니까 1000 하면 1000g. 메가는 10의 6승. 자, 1파운드 매스는 우리가 질량의 단위로 바꾸면 0.45359kg. 피트는 영국 단위 길이입니다. 0.3048m. 힘의 단위는 힘은 정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힘의 SI 단위는 뉴턴입니다. 1kg 메타 퍼 세크죠. 그 다음에 파운드 포스는 32.174 파운드 매스의 피트 퍼 세크죠. 1의 정의는 힘 곱하기 거리. 자, 1의 SI 단위는 줄입니다. 뉴턴 메타겠죠. 1칼로리는 물 1g, 14.5도씨 물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죠. 1칼로리. 그걸 줄로 바꾸면 4.1868, 약 4.2줄로 하고요. 1BTU는 영국 단위입니다. 섭씨 68이죠. 68도인 물 1파운드 매스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BTU로 정의했습니다. 자, 이 여성분의 체중이 지구에서는 66kg이고 달에서는 11kg입니다. 이 여성분의 질량이 변한 게 아니고 뭐가 될까요?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로 달에서는 6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11kg. 자, 그림 1-8은 어떻게 될까요? 1리턴과 1kg 포스와 1파운드 매스를 구분한 겁니다. 서로 간에 사과 하나의 무게가 약 0.1kg이라면 102g이라면 0.1이니까 거기다가 사과 1파운드 중력가속도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뉴턴을 잡으면 자, 이것은 1kg 포스는 1뉴턴에 몇 배일까요? 9.8배입니다. 1kg 뉴턴은 9.8뉴턴이죠.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잡으면 어떻게 약 10개 정도. 약 10개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1파운드 매스는 몇 개? 그러니까
파운드 매스는 어떻게 될까요? 약 4 뉴턴이겠죠. 뉴턴의 4배입니다. 뉴턴 4배의 크기. 자, 비중량이 나왔습니다. 비중량은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최적분의 메타의 3승분의 뉴턴입니다. SI 단위는. 그런데 뉴턴은 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니까 중력 가속 지으면 이게 메타의 3승분의 킬로그램 버서 뭘까요?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밀도는 메타의 3승분의 뭐가 될까요? 질량이니까 메타의 3승분의 질량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단위 변화입니다. 자, 단위 변환비는 자,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때 자, 뉴턴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가 아까 질량 1kg을 1m/s의 제곱으로 정의가 되었죠. 그러니까 단위 변환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것을 분자에 넣고 변환하는 자체를 분모에 놔둡니다. 우리가 결론은 분자에 놔두고 과정은 분모에 놔둡니다.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세크의 제곱을 뉴턴으로 바꿔주는 식이고 반대로 뉴턴분의 킬로그램 메타 퍼세크의 제곱이 이렇게 단위 변화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세크의 제곱으로 바꾸지는 단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뀔 것을 분모에 놔두고 결론을 분자에 놔둔다는 얘기죠. 자, 시리얼 무게가 454g입니다. 그러니까 0.454g이죠. 이걸 만약에 몇 뉴턴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400 여기 453.6g을 나왔네요. 453.6g에다가 중력가스 9.8을 곱하면 자, 단위 변환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론은 뉴턴이고 바뀌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1kg은 1000g이니까 그럼 여기 g과 이 g 없애고 kg과 이 kg 없어지고 미터 퍼세크의 제곱과 미터 세크의 제곱이 없어지면 답은 뉴턴만 남습니다. 뉴턴만 남고 나머지 숫자를 계산하면 4.49 뉴턴입니다. 이렇게 단위 변환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개와 제어 최적입니다. 개는 검사하기 위해 선택된 물질의 양이나 공간 내 양입니다. 개 바로 옆에는 뭐가 될까요? 자, 개와 주위를 분리하는 경계, 바운더리. 이건 실제 표면과 가상 표면입니다. 실제도 있고 가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학도가 선정하고 경계 옆에는 뭐가 되겠죠? 주위, 서라운드에 있습니다. 개의 밖에 있는 질량이나 영역입니다. 개의 경계는 고정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다. 자, 이게 피스톤이 팽창하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계는 개와 주위 양쪽이 공유하는 접촉면을 잡는데 어떻게 될까요? 두께도 없고 질량을 담을 수도 없고 최적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차지할 수도 없어요. 자, 밀폐계는 자, 정의가 나왔습니다. 질량은 개를 통과할 수도 없고 질량은 개를 통과할 수 없고 에너지는 통과할 수 있다. 자, 질량과 에너지가 키포인트입니다. 밀폐계는
질량 이동이 없고 에너지는 통과할 수 있는 게 밀폐계죠. 그림 1-18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를 선정할 때 주의. 아까 계는 어떻게 됐나? 우리가 계는 검사하기에 선택된 물질의 양이나 공간 내의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게 점선 안에 있는 게 지금 계죠. 이 점선이 뭘까요? 경계고, 경계 밖에는 뭘까요? 주의겠죠. 주의. 자, 이건 계, 이건 경계, 주의겠죠. 그림 1-19입니다. 그림 1-19는 밀폐계죠. 클로즈 시스템. 자, 지금 피스톤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실린더고요. 여기에 있는 물질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질량 NO라고 되어 있죠. 질량 이동이 없습니다. 단지 에너지는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스, 질량은 경계를 통해서 크로스, 끝난. 그러나 에너지는 할 수 있다. 자, 그림 1-20도. 결국은 이것도 밀폐계입니다. 자,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죠. 가스가 2kg 1m의 삼성이만큼 있습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에 있는 분자들이 어떻게 돼요? 내부에는 에너지가 증가하면 분자 활동이 활발해서 어떻게 돼요? 이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밀어내지만 여기 안에 있는 가스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물질 이동은 없고 에너지 이동이 있는 게 밀폐계죠. 자, 여기서 또 아까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경계는 고정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경계는 고정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경계는 실제 표면이 있고 가상 표면이 있고, 또 어떻게 접촉면 양쪽에서 경계는 두께가 없으므로 질량을 담을 수도 없다. 체적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특징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개방계입니다. 개방계. 개방계는 아까 밀폐계와 다른 점이 뭘까요? 적절히 선택된 공간 내 영역 선택을 맡는데, 개방계는 밀폐계는 물질 이동은 없고 에너지 이동은 있으니까 개방계는 뭘까요? 물질 이동도 있고 에너지 이동도 있는 게 이게 개방계입니다. 자, 개방계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압축기나 터빈 또는 노즐과 같이 질량 유동을 포함한 장치를 둘러싼 영역. 자, 이게 그림 1-2 그림은 노즐입니다. 노즐은 유체가 들어와서 유체가 나가는 건데, 즉 유체가 갖고 있는 이 속도 에너지를 더 큰 속도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에너지 이동이 있고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니까 이건 개방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피스톤도 보십시오. 피스톤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게 밀어내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뭐가 어떤 기체가 갖고 들어오니까 이 기체는 물질 이동도 있고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개방계입니다. 개방계. 자, 하나의 검사 체적이 고정 경계에 있을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노즐 같은 이 실선 위에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고정 경계지만 이런 것 어떻게 될까? 이 왼쪽에 있는 수직으로 있는 이것은 가상 경계죠. 자, 검사 체적의 경계면이라 하면 이는 실제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가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가상적일 수도 있다. 온수 탱크입니다. 그림 1-12는 온수 탱크죠. 자, 온수 탱크를 전체를 개로 잡습니다. 개로 잡아서 온수 탱크 역할은 차가운 물이 여기서 전기 히터를 가열해서 뜨거운 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갑니다.
물질 이동이 있지요. 물질, 질량 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에너지를 갖고 차가운 게 뜨거운 몸으로 나가니까 에너지 이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방계죠. 개방계. 실제로 개방계를 질량과 에너지 모두가 검사 체제의 경계를 통과할 수 있대. 이것을 개방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의 레포트는 연력학 일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력학 일법칙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